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도면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공개 문제라고 공개 문제 1번 예제인데요.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있어서 여기에서 잘 안 된다고 계속 질문을 하셔서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은 딱 중요하지는 않죠.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은 70에 70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캠은 2022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보기 해서.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사각형 그리기. 중심에 고정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자, 원점 부분을 찍고, 크기는 7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렸고요. 사각형의 도형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초록 색깔로. 그리고 선의 굵기를 좀 굵게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깔을 좀 바꿔보고, 선 굵기가 기본값이 좀 굵게 되어 있어서, 두 번째도 굵나? 가는 선으로 해볼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굵기를 가늘게 두 번째 정도는 되겠네요. 너무 두 번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기본 속성을 두 번째 굵기로 해놓고, 자, 일단 이제 그릴 건데, 그릴 때 보니까 타원이 있는데요.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타원의 센터 위치가 10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치수가 있고, y 값이 있나? 근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치수가 있는데요. 3이 그 대각선 45도 대각선을 그려서 3만큼 그 옵셋한 형태에서 그리라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각선을 그리고 45도로 그린다는 얘기 같습니다. 45도로 표시되어 있네요. 45도로 이제 대각선을 그린다 이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여기에서 이런 것 같아요. 와이어프레임에서 45도라고 하면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45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4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옵셋 기능에서 옵셋을 한다는 얘기죠. 옵셋을 3만큼 여기를 찍고 왼쪽을 찍어서 옵셋을 한다,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러면은 3만큼 옵셋을 했죠. 자, 옵셋을 한 다음에 10만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위치에서 만나는 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타원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 같고요. 여기는 12만큼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10과 12. 자, 10이라고 하는 것이 와이어프레임에서 두점선 그리기에서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대충 그려놓고 위치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12였던 것 같아요. 12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해서, 한쪽으로는 10만큼 한쪽으로는 12가 얘네요. 여기서 12가 아니고 수평선을 그려서 12가 돼야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두점선 그리기에서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12라고 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 주시고요. 얘도 딱히 지금 필요는 없죠.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차점이 있는데요. 이 교차점에서 타원을 그리는 거죠. 근데 뭐 교차점을 체크할 때 잘 체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림 기능에서 여기서 지금 두 요소로 해서 트림을 하면 되는데, 트림 자득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네. 쉬프트인가요? 뭔가를 움직이면 이게 트림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게 자르기 트림 이 상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알트키인가? 아닌데, 오른쪽 마우스 아니고 가운데 마우스인가? 아닌데, 평면 보기. 자, 지금 트림 할 때 이 부위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트림, 자르기, 자동 요소 되어 있는데, 뭘까요? 알트키, 스페이스바는 아닐 것 같고, 일단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요소를 하죠. 두 요소를 체크하고 클릭하고 클릭하면 또 클릭하고 클릭하면, 자, 여기서 이제 클릭한 이유는 물론 교차점에서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교차점보다는 아무래도 끝점이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타원을 그리기 위한 센터점을 찾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타원을 그릴 건데, 타원 그릴 때 그 경사 각도는 45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외곽 부분을 그려서 안쪽으로 지금 옵셋을 얼마로 옵셋을 하고 있나? 5만큼 옵셋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타원을 먼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타원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30, 이게 폭이 15고 높이가 25의 반절인 타원이 되겠네요. 얘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도면은 산업적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카페에도 도면을 이제 공개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여기다가 저는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는 현재 이 화면만 녹화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타원 그리기를 체크를 하시고요. 중심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X값, Y값을 찍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반경의 크기가 여기가 15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크기는 25 나누기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회전 각도는 45도를 회전한다 이렇게 된 건데, 45도가 마이너스 45네요. 마이너스 45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15, 12.5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적용하시고요. 또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는 그 폭이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 나누기 2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네요. 회전 각도도 같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렸어요. 자, 타원을 그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여기 필렛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필렛이 있는데 R이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10. 그냥 하면 필렛이 될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얘를 안 보이게 하고 Alt F9를 눌러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필렛으로 할까? 와이어프레임에서 필렛이라는 기능을 찾아보죠. 자, 필렛이가 있네요. 필렛 체크하시고, 반경이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으로 하시고,
자, 노말인데 트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트림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노트림으로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외곽 모양이 그려졌는데 지금 이제 이 생성된 대상은 F4를 눌러 보시면 스플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대상을 이제 여기를 트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잘 트림이 될까? 아니면은 일단은 요소로 트림하겠다 체크하시고 교차점에서 수정하겠다. 많은 요소 트림하겠다. 전문에서 트림하겠다. 교차점에서 수정한다. 교차점에서 수정한다? 이게 뭐 말이지? 와이어프레임 요소가 솔리드면 서피스 또는 메쉬와 교차하는 지점을 끊거나 자르거나 만든다. 솔리드나 서페이스의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트림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네요. 자, 일단은 요소 트림하겠다 체크하고 한 요소로 하면 어떨까?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 요소로 해볼까요? 한 요소로 해서 얘를 찍고, 자, 이 부분을 찍으면 원처럼 4분점으로 트림이 되네요. 그다음 얘도 선택하고 얘를 찍으면 근데 저쪽 2차선에 삭제가 되니까 좀 그렇다.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여기도 아니고. 자, ES 버튼 한번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얘를 선택하고 이 부분을 찍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를 트림을 해야 되는데 얘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위에 부분이 다 지워지네요. 안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ES 버튼 스페이스바. 그럼 얘는 이걸로 하지 않고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자르기라는 기능으로 나누기 기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라고 하는 게 이제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부분이 삭제되는 기능이죠. 자, 일단은 뭐 나누기 기능으로 하니까 되네요. 땅콩 모양이. 자,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 자, 한 번에 선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도면에 보시면은 이게 옵셋을 5만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옵셋한다 5만큼.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얘가 하나씩 여기는 끊어져 있네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동해서 옵셋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으로 잡고요. 자, 얘를 이제 옵셋을 바깥이 아니죠. 일단은 이제 5만큼 옵셋을 하겠다라고 하고 반대 측면이기나 반대로 안쪽으로 하겠다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옵셋하는 과정에서 잘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서 증분 절대, 반대 필렛 코너 수정, 앞으로 찾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옵셋이 됐는데 지금 깊이 값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지금 깊이가 도면에 보면은 깊이 값이 6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6만큼 이 대상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 옵셋 한 다음에 이동으로 해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만 옵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옵셋한 대상이 보이죠? 이렇게 틀어보면, 자, 이때 이 외곽 부분은 Z축 마이너스 6만큼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자, 이동해서 여기 보면 평행 이동이 있죠.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외곽 솔리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모양을 가지고 뭐 이제 파내는 형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서 바닥에다가 R5를 주는 형태인데, 뭘 먼저 할까? 먼저 하는 게 뭘까? 자, 일단은 안에 있는 땅콩 모양을 먼저 해볼까요? 솔리드에서 그 솔리드를 만들 때 롤드라고 하는 롤드 로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롤드 로프트 얘를 체크를 하고 이제 체인을 선택할 때 이제 방향성이 있으니까 잘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데 면이 지저분하네요. 지금 대응하는 형태가 부드럽지 못하네요. 이게 롤드 로프트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고급에 들어가 보죠. 자동으로 결과 미리 보기, 모델 히스토리 생성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면이 좀 깔끔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인을 잡을 때 조건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취소하고요. 자, 입체 보기 해서 지금 뷰에서 끝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끝점 벡터 중간점 끝점이라고 있는데 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네. 얘가 경로에서 보이나? 지금 뷰에서 얘를 한번 클릭하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뷰에서 끝점 보기 가공 경로에 대한 내용만 해당이 되나 보네요. 끝점이 어디 있는데 끝점 GC점 GC가 어느 꼭지점 원점 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서 여기 끝점 여기 있네요. 자, 끝점이 너무 작다. 자, 끝점이 보이긴 하는데 작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긴 한데 포인트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건데요. 끝점의 크기, 끝점의 크기를 뭐 크게 하는 건 좀 그렇고,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곡면 솔리드 형상을 만들 때 이 대응 기준이 이제 지금 대상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면 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도 지금 떨어져 있어서 하나가 생성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솔리드에서 그 롤드 곡면을 로프트를 만드는데 시작과 시작을 찍어서 이때 자, 여기서 이제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여기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인을 선택할 때 속성에서 여기 대응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소로라고 되어 있고 안함, 브랜치, 노드, 점 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브랜치 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브랜치로 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똑같네요. 결과가 지금 똑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체인을 다시 체인을 선택을 할 때 조건을 다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연역 내 체인 모두 선택 네트 체인 브랜치점 안함으로 체크해 볼까요? 안함으로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안함으로 했을 때 성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가 깨끗하지 못해요.
이렇게 생성이 될 수밖에 없나?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소로 하면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원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일단 방향은 맞춰졌고요. 여기가 지금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솔리드 기능으로 만들고 있는데 솔리드 딱히 좋지는 않네요. 자, 끄겠습니다. 다시 한번 솔리드에서 다른 기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수액 공면이 있긴 하네요. 자, 수액 공면은 따라가는 대상이 어떤 형상을 따라가면서 만드는 건데, 회전 공면, 돌출 공면, 이게 45도 각도로 퍼져나가는 형태긴 한데, 불리한 공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거를 솔리드로 만들지 않고요, 공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 자체를 공면에서 지금 이거 이제 공면에도 롤드 로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체인은 선택할 때 시작하는 방향은 동일하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이 영 이상하네요. 지금 이거는 롤드 로프트 체크해도 똑같네요. 자, 재생성 눌러서 체인의 어떤 조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소로 브랜치점 체인 접선 공차 0.2 다시 한번 선택해 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더 엉망이네요. 롤드 로프트 아닌데 왜 이렇게 엉망이지? 다시 재선택을 눌러서 그러면 여기서 Z값 단일 최단 거리 한방향 내측 브랜치 안함 다시 해볼까요? 안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안 나올 텐데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컨트롤 Z에서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공면에서 로프트 롤드 외곽 공면 그러면은 뭘로 할까? 로프트로 했을 때 모양이 0 아니게 나왔어요. 그러면 롤드 로프트에서 하나씩 해볼까요? 얘를 선택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단은 하나로 해봤어요. 하나로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좀 조각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일단 이대로 해보죠. 해보고 여기는 체인인데 부분 체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긴 하고.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얘는 단일로 해도 되겠죠. 단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일단 곡면을 만드는데 아까 좀 면이 부드럽지 못해서요, 여기도 지금 부드러운 형태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쏙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으로 해놓고 여기하고 닫히지 않았다라고 뜨네요. 왜 닫히지 않았다고 뜰까? 일단은 적용하고 여기 바닥 부분도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곡면을 만드는 거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틀어질까요? 아닌데. 자,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로 솔리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곡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를 이 곡면을 가지고 솔리드화 한다 라고 치면 이거 하나의 솔리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고, 이제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솔리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형상은 한 20 정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외곽 만들었고 안에 솔리드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 외곽에서 방금 땅콩 모양을 빼낸다라고 치면 일단은 이제 타겟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툴바디를 이제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거를 눌러서 자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거가 안 되네요. 지금 안 되는 것은 이 면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었는데 이 면의 그 공차 개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일단은 반전을 시켜서 안에 있는 것만 히든을 했어요. 히든을 하고 뭐 일단은 이렇쿵 저렇쿵 한다라고 치면 현재 이 솔리드의 히스토리를 치워 보겠습니다. 히스토리를 지워서 여기 밀고 당기기라고 하는 기능을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히스토리 제거를 체크하고 솔리드 모델 수정에서 당기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면을 찍고 안 된다고 뜨네요. 주의 메시지가 뜨는데 주의 메시지가 곡면 데이터 유지 체크 꺼볼까요? 올라오지 않네요. 그러네. 자, 쉬프트 버튼 눌러서 찍어 보겠습니다. 찍었는데 이게 뭐 지금 제가 이거를 이면을 잡아 당겨서 위로 좀 끄집어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면이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한 1 정도 보수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살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인터페이스 에러 솔리드와 시트를 합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네요. 지금 이게 열려 있다는 얘기네요. F4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열린 시트 바디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안 되네요. 자, 이게 지금 열린 슈트 바디다 이렇게 떠 있는데요. 자, 쉬프트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했을 때 왜 열렸다고 뜰까? 이걸 솔리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가 오차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곡면을 만들 때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로프트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이 대상과 이 대상을
일단은 합치도록 할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스플라인 커브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얘를 이용을 해서 부분 체인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나를 합치고요. 적용, 커브 삭제 해서 적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얘도 커브 삭제 확인. 자, 그래서 하나씩 붙였어요. 붙이고, 자,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 솔리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롤드 로프트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얘와 때는 체인으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좋지 않네요. 이게 이렇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 롤드 같은 개념이네요. 다시 한번 체인을 선택을 해서 최단 거리, 다음 최단, 영역 체인 내측 모두 선택, 내측 체인 역방향. 그러면 대응 기준, 요소로, 브랜치, 노드로, 점으로, 수동, 점으로 해볼까요? 자, 점으로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좋진 않아요. 다시 바꿔보죠. 자, 체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속성을 하나씩 바꿔보고 있는데, 요소, 브랜치, 노드, 점으로, 수동, 밀도, 수동으로 해볼까요? 수동으로 하고, 선택된 섹션은 이전 섹션과 인접하지 않는다. 자, 인접하지 않는다. 얘는 그러면은 종료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해볼까요? 종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뜨네요. 그러면 수동 밀도. 이렇게 안 되진 않았을 텐데, 안함. 요소로. 그냥 요소로 하죠. 요소로 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확인 일단 해보고요. 일단 뷰에서 끝단 부분을 숨겨 보겠습니다. 끝단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별로 좋지 않네요. 예, 표현이 되네요. 자, 다시 뷰에서 일단은 끝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스왑 또는 네트 공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두 점선으로 이 끝점에서 수평 자유 형식으로 해놓고 끝점에서 끝점까지. 근데 현재가 2D로 되어 있나? 2D로 되어 있네요. 이거 3D로 바꾸시고요. 점에서 점으로. 일단은 이제 와이어프레임 형태를 얘를 좀 만들어 놓고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자, 이 부분만 선택하고 Alt 2를 2번. 자, 이 상태에서 공면에서 네트 공면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네트 공면에서 윈도우 기능으로 다 잡아 볼게요. 자, 시작점은 아무데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고 확인해 보죠. 엉망이네요. 이게 가로, 세로, 평균, 지금 작업 평면이 Z축 맞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선택해 보죠. 자, 그러면 체인 기능으로 체인으로 요소로 체인. 지금 체인에서 방향성을 따지니까 방향, 세로 방향 두 개. 자, 단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 두 개,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맞나? 이렇게 가서 하나, 두 개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그 다음에 세로 방향 하나, 둘, 셋, 넷. 교차 곡선이 시퀀스가 벗어났다, 맞지 않는다, 그런 개념인데요. 네트 곡면으로 하면 부분적으로 해볼까? 자, 윈도우로 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렇게 잡고,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면은 중간에 선을 잘라 놓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이대로 가보죠. 여기도 여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꺾이는 부분이 각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좀 면이 안 좋은데, 자, 이 부분의 면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선 그리기에서 중간점에서 중간점 선을 그려 놓고요. 두 요소로 얘를 자르겠습니다. 자,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곡면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꺾이는 부분에서 그래도 안 좋네요. 근데 한쪽만 지금 안 좋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 안 좋네요. 일단은 재선택에서 자, 이 부분은 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대칭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안 되면은 그렇게 해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얘를 수액 곡면으로 해볼까요? 수액 곡면에서
단일로 세로 방향 형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레일, 이동 레일을 단일로 선택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이 그래도 마찬가지네. U니 그래도 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면은 일단은 평면 보기를 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대칭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선이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대칭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점선에서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길이, 각도가 45도가 아닌가 보네. 일단 확인하고 얘가 대칭이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왜 대칭이 아니지? 대칭이어야 되지 않나요? 평면 보기. 맞구나. 자, 얘를 이동해서 대칭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직선을 가지고 대칭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면은 이렇게 보면은 깨끗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면 방향이 좀 다르긴 한데 면 방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은 면 방향을 방향 바꾸는 게 다이나믹 어디 있을 텐데요. 뷰, 공면, 다이나믹 위치, 요소, 경사, 공면, 면적, 공면, 요소, 면을 바꾸는 게 되살리기, 중복, 이미지 복사, 여기에 공면, 공면에 있네요. 방향, 노말 방향, 그 변경으로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좀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부분은 그 공면에서 평면 외곽 공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이 안 잡히겠죠. 지금 안 잡히는 이유는 그 세로 방향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작업 평면을 체크하고 여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여기가 이어질까? 아니면은 얘를 체크하죠. 이렇게 평면 외곽 공면으로 바닥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윗면도 선택을 하고, 자, 외곽 커브 또는 체인이 닫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닫히게 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닫힐까요? 지금 중복돼 있나? 자, 컨트롤 Z 해서 되돌리고요. 위에 있는 부분만 얘를 좀 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Alt 2를 해볼까요? 자, 지금 얘인데요. 이게 체인으로 할 때 이게 체인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와이어프레임 공면에서 평면 외곽 공면으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외곽이 닫히지 않았다고 뜨거든요. 닫히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닫히지 않았다 라고 떴는데, 자, 그럼 솔리드에서 간단하게 돌출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주의 메시지가 떴거든요. 자, 여기를 확장을 좀 해볼까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렇게 거리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잘라졌다고 그래서 Alt F1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 하는데, 이 체인을 선택할 때 공차를 좀 보겠습니다. 공차가 100분의 2라고 돼 있는데 1000분의 2죠. 공차를 0.1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한번 체인을 선택하고 외곽 커브 또는 체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닫겠습니까? 닫히지 않았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면 보기를 하고 체인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돌출 해보죠. 체인을 여기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체인은 제대로 잡히는데, 일반적으로 체인을 잡을 때 선택한 지점에서 체인이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빨간색 화살표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 생성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 트림 기능으로 한번 단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소 트림. 그래서 두 요소로 트림하겠다 체크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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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가 지금 수정이 된 것 같긴 한데, 자,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곡면에서 평면 외곽 곡면으로, 이 커브가 아무래도 이제 좀 잘못 형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Alt 1을 해서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전을 해서 Alt 1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솔리드 공면을 솔리드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값을 조금 여기를 0.1 정도로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선택하시고 F4를 눌렀을 때 닫힌 솔리드 바디로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Alt 2를 해서 솔리드와 이제 안에 있는 솔리드가 있는데, 이때 솔리드에서 불리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타겟을 선택하고, 그리고 툴을 선택하고, 얘가 아닌데 지금 얘가 선택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선택이 안 되네. 지금 얘가 선택돼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디 있을 건데, 예, 여기 있죠. 얘를 체크하시고 클릭을 해서 선택 검증이 딱히 활성화가 안 되네. 그러면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볼까요? 반투명 와이어프레임 볼까? 자, 다시 한번 보죠. 공구 바디 안쪽이거든요. 안쪽이 선택 자체가 안 되네. 일단은 닫았다가 지금 안쪽에 있는 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솔리드에서 불리언 기능을 선택하고 외곽 바디를 선택하고 툴 바디를 얘를 선택하는 건데, 엣지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네요. 바디, 면, 하나 이상 도구, 얘는 선택 검증, 검증이 잘 체크가 안 되네. 검증, 임시 중심점, 다시 선택. 검증 기능이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지금 이거는 솔리드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솔리드와 겉에 있는 솔리드가 지금 똑같다 보니까
선택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선택 검증이라는 기능이 지금 활성화됐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불리언 체크하고 타겟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툴을 선택을 눌러서 이 부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떠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선택한 지점에 2개 이상의 대상이 있을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렇게 다음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 안쪽에 있는 얘가 선택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때 제거를 체크해 볼까요? 자, 제거를 체크하니까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죠. 뭐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좀 복잡하게 넘어왔는데, 요는 맨 위에 있는 이 커브가 잘못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일단 안쪽 바닥에 R5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는 이제 필렛 기능으로 하시면 되겠죠. 필렛에서 면으로 찍어줘도 되겠죠. R값은 5다. 이렇게 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 도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면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커브를 수정을 했었잖아요. 자, 수정한 커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전시켜서 Alt. 그러면 일단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를 해도 삭제해도 상관없겠죠. 롤드 공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임의의 면 센터점이 이거구나. 잘 해제가 안 되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Alt 2번. 여기 얘네들을 반전시켜서 다시 Alt1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솔리드에서 롤드 공면, 롤드 로프트 체크하고 하나, 2개. 생성이 되긴 됐는데 깔끔하지 못해요. 마음에 안 듭니다. 얘는 됐고, 그러면은 아까는 하나씩 면을 만들어서 작업을 했잖아요. 다시 Alt1을 해서 솔리드를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일단 면을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속 편하긴 한데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공면에서 네트 공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트 공면을 했는데 위에만 선택됐네요. 왜 위에만 선택됐을까? 2D가 아니고 3D인데 인 됐고, 네트 작업 표면이구나. 3D로 놓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그죠? 웬만하면 네트 공면으로 생성이 좀 되는데, 이때는 좀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로 이렇게 잡아볼까요? 좀 면이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얘도 그닥 깔끔하지 못합니다.
지금 심하게 꺾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 공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얘는 괜찮으니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아서 여기도 확인해보고, 자, 여기는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이 좀 잘 안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했던 것 같고, 여기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 다시 여기도 만들어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했었고, 이 아래 부분이 이제 면이 좀 깨끗하게 안 나와서 이 공면을 대칭 이동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예제가 자, 은근히 아마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방금 저처럼 면이 좀 깨끗하게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면이 잘 안 만들어지면 그 단일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을 형성할 때 4개의 엣지 부분, 하나, 둘, 셋, 4개의 대상으로 면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네트 공면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9.1에서는 쿤스 공면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걔도 선택하는 순서가 있어요. 다 한번 선택하고, 또 위에 선택하고, 밑에 선택하고, 이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로 해도 잘 안 되지 않을까? 한번 순서를 지켜볼까요? 이 면들을 지우고, 이제 9.1로 할 때는 순서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X 버전에서는 이제 윈도우로 선택을 해도 웬만하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트 공면에서 순서적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택했고요.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얘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었나? 위에서 아래 했나? 위에서 아래 했나? 밑에서 아래 했나?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벗어났다. 다시 한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거 꺼야 되겠네요. 귀찮네요. 넷, 다섯. 그 다음에 밑에 거, 위에 거 선택하고, 밑에 거 선택하고,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하죠.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선택하고 한 번 더 확인. 교차 곡선이 시퀀스를 벗어남. 순서가 안 맞다. 그런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선택해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위에서 아래로 넷, 다섯. 첫 번째 및 마지막 진행 곡선이 시퀀스를 벗어났다. 이게 그럴까요? 그러면 얘를 윈도우로 잡아볼까? 윈도우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잘 됐나? 이 부분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심하게 꺾이는 것 같습니다. 곡선 자체가. 다시 재생성할 때 그러면은 잘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일단은 곡선 커브에 어떤 심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 곡면이 이렇게 꼬이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고 있네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좀 그렇고. 자, 일단은 컨트롤 Z 해서 하나씩 면을 만들어서 이제 그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 형태로 이제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예제도 간단한데 좀 많이 걸렸네요. 일단은 곡면 생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